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가스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들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상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준비한 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방송 비밀 수업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 수업 안에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다양하고 알차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비밀 수업 꼭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무료 방송 비밀 수업 어떻게 들어오시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가스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들어주시거나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브 댓글에도 링크 올라와 있으니까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자, 쌤, 오늘 시장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많이 이어졌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을 조금 해주면서 강보합권 안에서 또 마감을 해줬거든요. 좀 쌤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 조정 구간이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5거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 정도의 브레이크가 나왔다. 그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이번 주에 누가 뭐래도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뭐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면 너무 좋게 나오면은 이제는 어떡하지? 금리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이런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번 주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뭐 특별적으로는 뭐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잘 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우려가 나오는 거는 실적 약하나 이런 부분인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고 해도 이때까지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겠다 이런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징 섹터로는 좀 게임주 그리고 게임주의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 이후 큰 상승세가 나와줬던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주들이 되게 암울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지는 장세가 연출됐고 이런 날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시장이 좋은 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일 어떻게 팔지 이런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조정 구간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할 때는 이때부터는 공부를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내가 상승 탄력이 받았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오늘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새 2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 잘 나온 종목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정말 말씀대로 이 게임주가 좀 많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게임주가 오랜만에 잘 나가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에 띄셨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특징주는 누가 뭐래도 크래프톤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3분기까지도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좀 뭐랄까 우리가 이때까지 게임주 하면은 강력한 IP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좀 아쉬움을 따르는 부분이 컸어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NC스포츠는 리니지를 계속적으로 사고를 우려먹으면서 많은 실적과 이런 부분을 뽑았지만 지금은 처참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모습가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 배틀크라운드랑 강력한 IP, 원 IP 체제로 계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높였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주의 판도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을 비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처가 어디에 집중돼 있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보면 크래프톤은 해외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 극명하게 게임주의 차이가 나타나고 주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게임주를 바라봐야 될 때는 해외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은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 쪽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이 게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이나 이런 부분을 흥행하는 거는 이제는 흔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쪽에 매출을 많이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만약 대응을 한다고 하면 다른 제2의 크래프톤도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를 좀 추가적으로 보고 말씀해드리면 지금 오늘 장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10%가 넘게 올라줬습니다. 지금 갭상승까지 올라가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상장 초기의 가격대까지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고 과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50만 원까지도 강력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여력은 됐다. 바로 실적을 통한 매출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크래프톤이 할 일은 이제 후속작이 얼마나 더 튼튼하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결정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있을 어떻게 보면 신작 발표 그거에 집중적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뭐 32만 원까지 조정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굉장히 또 잘 나갔던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 짚어주셨고요. 오늘 종가가 33만 1,000원이고 12.97% 상승하면서 또 종가 마감했네요. 최근에 게임주 판도가 좀 바뀌는 때다라고 합니다. 이 매출처가 또 중요할 텐데 크래프톤이 또 해외 매출 부분이 크거든요.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와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50만 원까지 상승 여력 열려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신작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서 크래프톤 이 조정 시에 매수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오늘 크래프톤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특징주는 어딜까요?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번 주에 공개 방송 때에서도 방산주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는 누가 뭐래도 방산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현대로템에서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한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이 육군 납품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이템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매출이 미래의 사업이나 미래 먹거리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들 알다시피 로봇 관련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대테러 작전용 로봇 그 강아지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커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순찰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위험이나 이런 부분 요소가 있었는데 로봇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쟁 시에는 뭐 지뢰 설치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한다고 하면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커요. 뭐 다들 알다시피 MSCI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 시총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고 편출, 편입 이런 부분을 하는데 편입이 된다고 하면 패시브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방산, 해운,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뭐 트럼프나 해리스 이후에서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섹터고 누가 뭐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지켜봐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방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커요. 방산이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매수주에 머물렀다가 이 부분을 이제는 수출주로 바뀌면서 올라갔던 부분.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식품주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나주고 있다는데 식품주는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급등락이 나온 부분이 좀 컸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방사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갔던 게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밑에서부터 만들고 올라갔다는 거는 당분간 꺾여도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방산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한 저는 주가 상승력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리면 거의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1등이다.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거는 방산 분야에서는 뭐 다들 알다시피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LRG 넥선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세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방산 매출은 현대로템이 제일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철도 쪽은 우리나라에서 단연 독보적인 1위로 나타나는 만큼 뭐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될 때 그리고 내수 경기가 많이 힘들 때 그 내수 경기를 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나 건설 경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현대로템이나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방산 그중에서 현대로템을 좀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전략도 좋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호재 때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 이상 상승을 잘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7%까지 마감을 했던 부분은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다 이런 부분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을 우리 보자. 5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 부분에서는 좀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사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이다. 경기가 안 좋아도 자국 방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이랑 경기 침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방산주 현대로템 또 찝어주셨네요. 오늘 7.3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가 52,800원인 종목이고요. 말씀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MSCI 편입 이야기도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편입이 되면 또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이 현대로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부분이 또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외 매출이 잘 올라가는지 이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방산 탑픽으로 또 짚어주셨네요. 5만 원 선 지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조정할 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 두 가지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상한가스쿠의 또 새로운 코너죠. 여러분들의 사연 들어보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럭키 7, 7번째 사연이 또 도착해올까요? 오늘도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7.8기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1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살림은 똑부러지게 하는 똑순이인데 주식은 그렇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크네요.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배우는 것도 어렵고 모르는 용어도 많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주부이다 보니 평소 살림에 관련된 이 제품이나 기업들에게 눈길이 가는데요. 이 한국인인 저도 먹기가 어려운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는 소식이 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또 이렇게 오를 줄은 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산 종목이 삼양식품이냐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전 삼양식품이 아닌 가뚜기,
오뚜기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K푸드 관련된 기업들은 잘만 올라가는데 왜 오뚜기는 힘을 못 쓸까요? 오뚜기 카레, 오뚜기 라면, 오뚜기 케찹, 마요네즈까지 이렇게나 유명한 게 많고 또 그중에서 요즘 또 잘 나가는 게 밀키트, 이 원조가 3분 카레 아닌가요? 오뚜기가 잘 가지 않아서 속상한 접니다. 자, 요즘 K푸드 관련주들이 진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선생님, 이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을까요? 우리나라 K푸드가 왜 이렇게 인기였던 건지 또 언제까지 이런 인기가 주가에 반영이 돼줄지 궁금합니다. 아직 오뚜기는 좀 덜 간 것 같은데 K푸드 인기가 떨어지면 주가가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아요. 매수가가 45만 3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선생님, 살림살이 주분 9단, 주식은 1단인 저 어쩌면 좋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쌤, 이제 또 굉장히 또 살림을 잘하시는 분께서 네. 말씀 주셨는데 주식은 아직 너무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 K푸드의 섹터 인기가 또 왜 이렇게 많았는지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K푸드의 인기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삼양식품이 붐이 열리는 불닭볶음면, 이것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야 되냐? 라고 한다면 진짜 의아해할 정도로 많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갑자기 인기가 분 게 아니라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불닭볶음면, 매운맛 챌린지나 이런 부분이 열풍을 불면서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이런 불닭볶음면, 매운맛 챌린지가 열풍을 불면서 잠깐 하고 끝났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천천히 불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K푸드 열풍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보다 쉽게 안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K식품, 이런 K푸드가 이렇게 왔을 수 있는 부분도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K드라마가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옛날에 과거 때 별에서 온 그대가 한창 열풍이 불 때 중국에서는 이 우리나라 치킨집이 장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K푸드나 어떻게 보면 K드라마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 우리나라 K드라마가 넷플릭스 시장에서 전 세계 뭐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먹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자꾸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더 친숙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동남아 음식,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부분, 처음에 쌀국수를 먹을 때 거부감이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쌀국수집을 가서 쌀국수를 먹다가 다른 거, 베트남 볶음밥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생각보다 맛있네 하면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다른 베트남 요리가 뭐가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하면서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되게 컸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K푸드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먹는 거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라면 물가라고 해요. 그래서 라면 하나 올리기에는 되게 많이 힘듭니다. 라면 뭐 신라면이 뭐 100원 올랐다, 200원 올랐다 이러면은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가격을 올리냐, 서민물가 올리면 안 된다, 계속 어필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라는 걸로 하면서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게 그런 부분을 하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K푸드 관련주보다 더욱더 높은 부분이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K푸드 저는 당분간 식지 않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푸드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는 이제 질문에 챌린지 열풍이 아무래도 힘을 좀 더했다라고 하시죠. 해외에서 불닭 챌린지 이런 거 유행하고 또 K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 콘텐츠의 힘이 또 굉장한 것 같고요. 전망도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시네요. 이 K푸드의 인기가 관심이 점점 더 또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식지 않은 그런 좀 인기 있는 섹터가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8기님이 지금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려야 할 것 같은데 45만 4천 원에 들어갔다고 하세요. 비중이 30%고요. 오늘 종가가 또 오뚜기가 41만 2,500원이거든요. 네.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45만 3천 원.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뚜기를 그렇게까지 뭐 주가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오뚜기의 라이벌, 뭐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매출액의 10%밖에 차이를 안 하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뚜기가 뭐 농심과 삼양식품이 더 주가 탄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뚜기가 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K푸드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물량을 좀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30% 정도 들고 있으신데 저는 지금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쪽으로 비중을 10%씩 이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이런 꾸준한 거는 농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금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왜 오뚜기를 포기 못하냐라고 본다면 이게 식품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갑자기 터질지가 몰라요. 지금 뭐 오뚜기의 대표 식품이 뭐 진라면 그리고 3분 카레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갑자기 3분 카레 열풍이 불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손절이나 이런 부분 하시기에는 아깝지만 종목 교체를 해서 이 푸드 쪽으로 비중 30%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 불안한 부분이 되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냐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되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식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를 차지하는 부분도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나 이런 부분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 30%를 가져가되 오뚜기에 있는 30%가 아니라 농심과 삼양식품으로 좀 더 비중을 이동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는 지금 진짜 장기적으로 보자면 47만 원까지도 좀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열풍에 있어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제일 커요. 지금은.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47만 원까지 이상 올라가 주려고 하면 실적 플러스 아니면 해외에서 오뚜기 관련 제품이 챌린지나 이런 열풍이 좀 불었을 경우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광고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탄력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탄소년단 진이 군대 가기 전에 진라면 CF를 찍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진라면 CF를 또 찍어준다고 하면 또 해외에서 좀 더 진라면 열풍이 좀 더 불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뭐 오뚜기 같은 종목은 솔직히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별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손절이라는 거는 좀 회사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많이 큰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 때 손절을 하는 부분이 좋은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K4도 탄력 받았고 지금 세 종목 중에는 제일 꼴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 상승력은 더욱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손절하는 전략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이 가격대 39만 원까지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비중을 좀 더 채운 다음에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 39만 원까지 비중을 채울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더 이제 물을 탔으니까 44만 원까지 낮춘 다음에 가져가는 전략이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뚜기 대응 전략, 이 주가가 좀 탄력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해외 매출 부분을 또 아까부터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오뚜기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K푸드 섹터까지는 좋은데 오뚜기의 물량을 줄이면서 삼양식품이나 농심으로 비중을 좀 옮기면서 대응해 보시는 방법 잡아드렸고요. 장기적인 목표가 47만 원에 이 손절가는 39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어제처럼 저번 강의 복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선 지난주에 강의 내용이요. 주도 섹터 이제 네. 전문 강의 부분이죠. 네. 주도주 공략하기였는데 핵심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도 섹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도 섹터 5가지는 꼭 가져가자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전력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방산 이 5종목 섹터를 가져가자라고 했던 부분이 컸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강의 시간에서 TV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건
조선주였다. 그 중에서 뭐 하나오션을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근데 공개 방송에서는 또 HD 한국조선해양 이거는 꼭 들고 가고 세컨으로 우리가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오션도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대해서 말씀해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 다섯 종목 섹터에서 한 종목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등주를 찾아서 들어가자. 이 전략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방산을 예로 들자면 지금 방산에서 1등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3등주였던 현대로템이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력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볼 때 주도주를 찾을 때 꼭 한 종목만 봐야 되지 말고 그 한 종목보다는 한 종목을 더 찾아서 이 종목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설명해 드리자면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로닉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 섭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그 수혜는 반대로 누가 받냐? 라고 보면 변압기 관련 업종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만약 설치한다고 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빈 멀리 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부분이나 바람이 잘 통하거나 햇빛이 잘 드는데 이런 부분을 위치 선정을 잡고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전기를 끌어 쓰려고 하면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자꾸 전기 대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만큼 이 전력기기 관련 섹터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진짜 살 거 너무너무 많다.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알테오젠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 내가 제약바이오를 꼭 하나를 들고 가야 된다고 하면 알테오젠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던 게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기대감 하나로만 해서 주가가 뭐 10배, 5배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냐? 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찍혀주고 있고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바이오 플랫폼이 지금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쉽게 말씀해드리자면 기존에 뭐 빅파마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제약 제품이 있습니다. 뭐 항암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접목을 하면 효과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찍힐 가능성이 있다. 과거랑 지금이랑 제약바이오 사이클 그랬는데 그때 사이클은 어떻게 본다면 진짜 그냥 뭐 금리 인하 수혜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컸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리고 너도 나도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더 노력하는 제약회사들도 많고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섹터도 물론 더 잘 가겠지만 저는 중소형주 섹터에서 골라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탑픽은 알테오젠을 찍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방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말씀해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실적이나 그리고 다 덩치나 그리고 갖고 있는 호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분할이 되면 조금 더 가벼워지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 방산에 더 집중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더욱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뭐 현대로템도 방금 얘기해드렸으니까 현대로템까지도 같이 방산주를 보면서 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조선 하나오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다른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렇게 세 개가 우리나라 조선 3사라고 말씀해드리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로도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오션은 저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 저가 수주나 이런 물량을 다 털어낸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은 누가 뭐래도 그 다음에 방산
조선 플러스 방산까지도 엎친데 되면 좀 다른 조선 3사보다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하나오션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의 수업을 한꺼번에 다시 들은 느낌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도 섹터 5가지는 꼭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 조선, 전력계기, 제약바이오, 방산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탑픽, 알테오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섹터 중에서 저번 주 히든 종목이 또 하나오션이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죠. 실적 발표를 하고 하락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합니다. 오늘 조정한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조선 3사보다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수급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또 무료 방송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라이브 댓글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까지도 클릭을 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8월 13일 화요일 상한가스쿨의 7번째 수업입니다. 밑줄 짝자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번째 방송인데 저번 주는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도가 될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히든주까지도 공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미국 대선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8월 달인데 왜 미국 대선을 지금 얘기를 하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한 번에 상승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지금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9월 달에 이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TV 토론회를 열립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 차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만큼 트럼프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보고 해리스 관련주도 한번 더 알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집중하는 미국 대선에 알아봐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네, 방위적으로도 동맹국이고 수입과 수출이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다. 라고 여겨지는 만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또한 중요하게 많이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번째로는 미국 통화 금리에 따른 국내 금리 변경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5%인데 그 우리나라는 3.5%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누가 해야 되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번째로는 전 세계 소비 국가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고 많이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알다시피 수출 국가인데 우리나라 물품을 많이 사주는 나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대만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다 집어삼켰다. 너네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약간 그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출렁이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방위 협상을 할 때 진짜 몇 배를 올리면서 내야 된다. 니네 방위비 더 내야 된다. 약간 반협박식으로 하면서 전 세계에 약간 불안 심리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통화금리의 중요성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트럼프는 지금 패드, 연준을 약간 컨트롤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해리스는 연준은 연준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는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 미국의 금리는 진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됩니다. 지금의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 혼란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처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 거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중동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지금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필이 되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중동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계속적으로 악화가 될 거냐 본다면 전 트럼프가 됐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계속적으로 방산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전 세계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방산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장으로 보면 전 세계 소비 국가 1위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만큼 GDP나 이런 부분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쓰고 수입도 많이 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도 버틸 수 있냐 본다면 수출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거의 유가나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방위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크게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한테 팔기 위해서는 이런 미국의 눈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탠스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뀐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와 해리스의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쟁할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극과 극이 사람이 만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부 출신과 서부 출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트럼프의 진짜 강대한 적이 나타났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해리스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트럼프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반대파가 더욱더 올리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각국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뒤로 가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제일 크게 4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러시아와 전쟁,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전쟁을 빨리 종결을 시키겠다 하면서 재건 테마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를 더 올려야 된다. 여기서 더 올려야 되고 중국 전기차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관세를 매겨야 된다. 그 말은 너네 진짜 우리나라한테 팔려면은 진짜 맘먹고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반협박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호 무역주의 강화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방위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남북 경합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나 이런 부분 자기는 친하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남북 경합이나 우리나라 통일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 관련주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대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지금 많이 꺾어준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저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하나하나씩 핸드폰이든 HTS에 관심 종목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좀 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 현대 에버다임도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거의 제자리까지도 왔다. 지금부터는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게 거의 시장의 관측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재건 테마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에는 중국 견제 관련주를 말씀해 드릴게요.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니온 멀티리얼은 히토류 대체 소재를 만들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줬던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총 맞고 나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주가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저는 좀 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호 무역 강화 관련해 가지고 전쟁, 방산 이쪽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를 떠나서 내년까지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면 다른 앞선 차트와 다른 흐름이 나온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앞선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거는 이 방산 섹터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기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더욱더 올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쪽은 트럼프 수혜주를 떠나서 실적이나 수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경협 관련주. 일신석재인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 탄력이 제일 좋았어요. 트럼프 관련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재건이 1픽이 될 줄 알았는데, 재건보다 남북경합 쪽으로 시세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쏠렸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은 많은 상승세 이후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이 종목을 좀 유의 있게 많이 봐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많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줬던 종목들이 더 큰 수익을 준다라는 약간의 불문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남북경합 관련주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해리스 정책을 봐야 된다.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트럼프보다 더 앞서면서 좀 이따 차트도 보겠지만 차트가 거의 다 우상향하면서 정배로 올라가고 있다. 약간 급등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진짜 해리스 관련주가 지금은 좀 시장에서 주도 테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여성 권리와 건강에 보호하는 정책.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낙태 관련주로 많이 엮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우호적인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다음 장으로 넘기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대마 합법화 관련해 가지고 오성첨단 소재가 계속적으로 시세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여겨봐야 돼요. 진짜 대마 관련주 이게 뭐야 하는데 주가는 진짜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꼭 대선 테마나 정책 테마나 약간 테마적인 종목들은 진짜 어이없게 연결돼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딱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마 합법화 관련해 가지고 이 마리아나 관련주 오성첨단 소재가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않냐.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합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까?
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가우뚱이 거립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까라고 하면 진짜 그런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주가는 또 반대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해리스 지지율이 이제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꺾이지도 않고 한 번의 상승세가 더 나와줬던 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이제는 눌렸을 때도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꼭 아까 트럼프 관련주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남북경합 관련주 일신석재랑 오성첨단 소재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진짜 통일이 되던 대마 합법화가 돼도 수혜를 그렇게까지 크게 볼 회사는 아니다. 아까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혜를 진짜 받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세에 압력을 받지만 반대로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유익 있게 보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는 뭐 낙태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현대약품이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진짜 과거의 영광이었던 신풍제약도 다시 한번 상한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에도 나왔고 진짜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제약, 약품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되게 많이 가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어떻게 보면 해리스 관련주와 엮이면서 이 현대약품도 상승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많이 올라가줬고 조정 시 이 종목도 좀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아까 오성첨단 소재와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오성첨단 소재는 진짜 조금씩 급등 그 다음에 천천히 또 급등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조정 주다가 급등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오성첨단 소재가 확실히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의 낙태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이등주 해리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등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는 CS 윈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가 제일 악셀을 많이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나머지 진짜 정작 수혜를 받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됐을 때 어떻게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받는 종목들가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과 차트를 비교를 지금 보자면 진짜 아이러니하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 미국의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가 확장이 더 법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더 매출적인 측면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꼴등입니다. 요즘에 올랐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리스 관련주로 엮여서 올렸던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 바탕으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대선 테마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를 하나 놔두고 뇌를 비우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숫자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장의 심리에 잡혀먹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대선 테마 관련해가지고는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보면은 이제 또 자세하게 제가 끝까지 보시면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에 보이시면 이제 카메라 드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저랑 이제 8시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아직 다 못다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아까도 방금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로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주가 상승력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나서 기술적 분석이나 그리고 시장의 흐름,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 전문가님이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시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이 또 이제 8.15 광복절을 또 하루 남긴 수요일이잖아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일부터 그냥 놀러 가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는 내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에 바짝 오르고 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루가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CPI나 이런 부분이 발표하고 나서 그 시장을 우리나라가 온전히 맞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약간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하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놓고 장 막판까지는 어떻게 보면 10시 전까지 매매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진짜 많이 떨어졌네? 그랬을 때는 이제는 좀 그때 담아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오늘 많이 드렸던 교육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내일장에서도 눌릴 가능성은 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담아야 되거든요. 내일장에서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일 시장 녹록치 않을 거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카메라 드시고 QR코드 하셔서 입장하셨다면 내일장 전략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 단위로도 말씀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 CPI 발표 그리고 PPI 발표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장 막바지로 갈 때까지 불안 심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챙기고 시장을 좀 끝까지 지켜보시는 이런 좀 방어적인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수업이 너무 짧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더 자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이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는 방법 있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이브에 댓글 링크가 또 있죠. 이 링크 클릭하셔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